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이루고 단 하나의 세포가 분화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신비로운 여정이 시작된다. 불과 4주 만에 작은 심장이 뛰고 팔과 다리가 생겨난다. 12주에 이르면 태아의 몸에는 위, 심장, 간까지 대부분의 장기가 존재하며 폐도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24주는 뇌가 성숙해지면서 호흡을 위한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 이제 뇌와 신경계가 발달하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태아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준비를 시작한다. 40주 긴 여행을 마친 태아는 비로소 자궁을 벗어난다. 그런데 미처 세상에 적응할 준비를 끝내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 딱 보고 나니까 정말 충격이었지. 충격이고 낳자마자 애를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놨으니까 제가 진짜 내가 난 애가 맞을까. 너무 작고 정말 저는 애기가 그렇게 작은 애기는 처음 봤거든요. 다 이렇게 10달 태워서 나오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반도 안 채워서 나오니까.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 무엇이 이 아이들을 살리는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집을 짓는 기분이라 할까요? 많이 우리가 살리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살릴 수 있죠.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미숙아라 불리는 작은 아이들이 펼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수많은 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또 영국의 신화적인 수상이죠. 윈스턴 처칠, 파우스트로 유명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까지 이들은 모두 미숙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숙아는 작고 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정치, 과학,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아주 역사적인 거인으로 기록된 이들이죠. 의학적으로 미숙아란 태내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한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kg 미만의 저체중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0% 정도의 아이들이 이 미숙아로 태어나고 있는데요. 미숙아의 신화는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쌍둥이를 가진 예비 산모 이미진 씨. 임신 26주로 출산 예정일까지는 14주나 남아있지만 벌써 몇 주 전부터 조기 진통이 시작됐다. 새쌍둥이다 보니까 지금 합치면 3kg, 그리고 양수, 태반 합치면 사실은 자궁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뭐 막달까지 끄는 새쌍둥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30주에 32주 사이에 이제 조기 진통이 많이 오는데 우리 엄마는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는 병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사실은 태아가 생존력이 있는 주수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고 지금 이제 하루하루 저희가 얼마나 더 끌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제 지켜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첫째 애기고요. 얘가 둘째 애기고요. 물만해요. 셋째는 영수피 있죠. 일단 아주 건강은 해요. 새아이의 체중은 1kg을 갓 넘긴 상황. 아직 세상에 나오기는 너무 이르다. 빨리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사이좋게 있다가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출산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 약으로 진통을 억제시키고 자궁 경부를 묶어주는 시술을 시행했지만 이젠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내 아기를 살리려고 무작정 이렇게 가만히 눕혀놓고 약만 쓰면 2차적으로 엄마의 합병증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저울에 가면서 지금 좋은 시점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이미진 씨의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됐다. 이동형 인큐베이터 석대가 수술실로 옮겨지고
산부인과는 물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온 의료진까지 10여 명이 비상 대기에 들어간다. 잠시 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미숙아에게 출산 직후 응급조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기하고 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의료진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다. 곧이어 둘째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박동과 호흡이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신호다. 마지막 셋째까지 새 쌍둥이 분만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하지만 생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각각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빨리 인큐베이터로 옮긴 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상태가 이상하다. 울지도 않고 축 늘어진 아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로 산소관을 넣어 인공호흡을 시도하자 호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제 다시 호흡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얘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미수가 호흡곤란 증후군 있을까 하는데 조금은 있어요.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이동한 아이들은 치료 장비가 연결된 인큐베이터로 옮겨진다. (1250g) 작지만 희망은 있다. 가슴에는 맥박을 측정하는 심전도를 붙이고 발바닥을 통해 산소 포화도를 측정, 호흡 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아이의 코에 산소관을 대어주자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다. 곧이어 탯줄에 있는 동맥과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이 이어진다. 당분간 이 제대 동정맥을 통해 영양과 약물 공급, 수혈과 각종 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혈액 내의 산소 가스, 탄산가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탯줄 내에 그 동맥에다가 관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관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피를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혈액 내의 산소 농도가 얼마인가 그걸 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거죠. 새 쌍둥이의 상태는 저마다 다르다. 호흡이 어려운 첫째는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둘째의 경우 세 아이 중 체중은 제일 적지만 가장 안정된 상태. 셋째는 콧줄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태아일수록 어떤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더 경과를 봐야 알겠지만 뱃쌍둥이 치고는 비교적 잘 나오는 건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뭐 하기는 좀 어렵고 치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첫째에게 호흡곤란 증후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엑스레이상 폐 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공기가 머물지 못해 폐가 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폐에서 계면 활성제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표면 장력이 낮게 되고요. 표면 장력이 낮기 때문에 그 폐포가 펴진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짜부러지는 게 원인이거든요. 폐는 태아의 장기 중 가장 늦게 완성되는 장기다. 임신 17주쯤 기관지가 생기기 시작해서 24주 무렵이 되어서야 가스를 교환하는 중요한 단위인 폐포가 형성되고 표면 활성제가 분비되기 시작한다. 표면 활성제는 폐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미숙아들의 경우 이 표면 활성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째 아이에게 기도를 통해 표면 활성제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치료를 실시했다. 표면 활성제가 뿌려지면 쭈그러들어